대구 집이 있고 갈아타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4억대나 5억대 정도로 선정을 한다면요, 저라면은 근데 요즘 이제 제가 부산 방송을 몇 개를 하니까 대구, 부산 뭐 지금 지방 광역지자체에 있는 상담들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그냥 제가 다른 걸 선정을 했다가 그래도 좀 지방 분들이 지금 고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대구에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분당에 빌라가 한 게 있는데 직장이 부산이라서 부산으로 갈아타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전세로 가야 되냐 아니면은 사서 가야 되냐,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나이는 남편이 33살이고 아내가 30살입니다. 아직 젊죠. 기회가 되게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합니다. 신생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거주 지역은 현재 대구이긴 한데 내년 2월 1년 남았네요. 둘 다 부산으로 이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의 위치는 서면, 옛날에 구도심의 중심가죠. 소득은 330만 원인데 이자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아내는 270만 원 정도, 그리고 보유 현금은 1억 7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600만 원 정도고, 우리가 1인 기준이 소득이 1억을 번다고 하면은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사실 한 650만 원 정도가 연봉 1억의 순수익입니다.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한 1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후라고 치면은 그래도 한 9천만 원 정도 수준의 가구 소득이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8,500에서 9천 정도. 그래서 소득적인 부분에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내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공무원이면 상관없겠는데 아무튼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갈아탈지 안 갈아탈지 중요한 게, 갈아탄다고 하면은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이자나 금융에 대한 그 관리 능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이 지금 100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 100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230은 모자라거든요. 100에서 진짜 마지노선은 한 130에서 진짜 마지노로는 150 이상으로 나가게 하면요, 되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 미만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45%, 6% 정도로 잡는 거죠. 그리고 거주 지역은 이제 부산으로 다 이동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빠지니까는 이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현재 총 주택 수는 남편이 소유한 게 대구 달서구의 신월성 25평 아파트랍니다. 이게 월배지구라고 해서 옛날에 공단 만들다가 그걸 조금 공단 대신해서 이렇게 조금 신도시 형식으로 되게 작은 규모입니다. 만든 데가 신월성이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 25평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분당에 25평 빌라 월세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나면 혼인신고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아내도 비과세, 그 다음에 남편도 비과세를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한 걸로 예상이 좀 들고, 설령 이게 혼인신고를 하고 이거를 나중에 빨리 판다고 하면요, 아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빨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특정 다수가 서로가 의도치 않게 만나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집들은 서로가 인정해서 최대 5년 정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각각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둘 중에서 집 하나를 판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쉽게 갈아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거래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신월성에 있는 25평 아파트를 3억 8천, 2021년 3월 달에 매수해서 지금 한 3년 지났네요. 호가는 3억 3천. 아내가 소유한 거는 분당의 빌라라고 합니다. 근데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예, 갭 투자로 비과세 되면 팔 예정이란데요. 개인적으로 분당이라도 빌라라고 하면요, 저는 이 빌라가 지금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요,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 없이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부산으로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거주하는 대구의 집을 팔면은 5천을 손해보고 부산의 집을 사는 게 맞는 건지 대구에 전세를 주고 부산에 전월세로 사는 게 살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대구 집은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월성이라는 동네가 아주 좋은 동네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가격이 좀 지금 반응은 할 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입지는 더 좀 분당인데 물건이 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 소유의 빌라를 파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를 아주 저렴하게라도 팔고 난 다음에 이 빌라의 돈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현금이 1.7억이 있다고 치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아파트, 신월성에 있는 아파트를요. 전세를 놓는 겁니다. 전세금은 한 2억 정도 2억 정도로 저는 이제 어느 아파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략적으로 잡았습니다. 전세를 2억으로 놓거나 아니면은 대구의 아파트에 대출이 있다고 하면은 1억 미만으로밖에 못 놓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전세금을 2억을 받을 수 있으면요. 대구에 있는 실거주한 데를 전세를 2억을 놓고요. 그 다음에 빌라를 매도를 한 거를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할게요. 전 빌라는 수익이 많이 안 난다 생각해서 그냥 5천만 원으로만 잡았습니다. 빌라의 매도금으로 한 5천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고 현금이 1억 7천이 있다고 하면요. 약 3억 2천 정도의 현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한 2억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약 5억대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5억 초반 정도의 아파트. 왜 제가 5억 초반으로 잡았냐면요. 이 근처에 이 아파트 중 어디로 갈아탈까요 했던 아파트 중에 서면 아이파크, 대연 힐스테이트, 시청역 비스타 동원, 롯데캐슬 스카이 요것들이 4, 5억대 아파트더라고 전부 다. 그래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는 한 5억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당에 있는 빌라를요 조금 손해보거나 싸게 팔아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실거주하는 아파트로 가고요. 그 대구는 5천만 원이 마이너스 났는데 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구는 팔지 않고 가고요. 그래서 이 대구 한 개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부산에 집을 사는 건요. 그 아내의 명의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명의로 산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면은 그럼 둘 다 비과세 요건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혼인신고 뭐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래서 빌라를 팔아서 오히려 대구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분당에 빌라를 팔고 대구에 집 한 개, 부산에 집 한 개 이렇게 하는 게 실거주 부산 그리고 아내 명의, 그다음 대구는 남편 명의 이렇게 하면은 둘 다 비과세를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대구도 전세를 한번 돌리고 나면은 가격들이 움직이는 시기를 맞이하겠죠.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부산 아이파크 그다음에 뭐 대연 힐스테이트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가지고 계신 물건들이 한 이 언저리의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월배역 있는데 대구에서. 근데 여기에 제가 아파트를 좀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또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뭐 메르디앙, 휴포레, 월배 이편한 세상 요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엄청 올랐다가 엄청 빠지고 거래량이 최근까지도 조금 유지가 되고 있죠. 전세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는 최상급지는 아니지만요.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그래도 전세를 한번 돌리면요.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비과세로 이제 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는 지금 5천만 원 손에 있는 것들을 그냥 손절하지 말고요. 익절을 목표로 2년을 한번 더 돌리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산으로 이제 제가 1주택을 가는데 분당에 있는 빌라를 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 신청자가 고민했던 아파트가 처음에 아파트가 서면 아이파크, 예, 서면 아이파크입니다. 여기 아파트를 이제 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20평대 보면은 가격대가 4억대, 5억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여기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예요. 2021년 8월이니까 여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보면요, 여기가 이제 부산 진구입니다. 예, 부산 진구라서 그나마 입지적 마지노선이긴 한데요. 그리고 세대수도 많고 해서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우선은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네 개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서면 아이파크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신축이고 세대수가 많아서 좀 나쁘진 않은데 여기에 좀 언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선택을 하려고 했는 한 데가 대연동 힐스테이트, 이 목골역 뒤편에 여기 있습니다. 2024년 5월달 예정인데 여기는 세대수가 되게 작습니다. 500세대 미만이고 위치적으로 안 좋아서 세대수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축들 위주로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4개의 그 본인이 봤던 것 중에서는 여기는 조금은 패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시청역 비스타, 여기 동원 비스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세권이고 그래서 보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적도를 보면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이겠죠. 주상복합.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좋은 입지에서는 괜찮은데 여기가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주상복합으로서 좀 접근을 하진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캐슬 스카이, 이거는 시민공원에서 조금 내려가면 여기 서면 롯데캐슬 스카이가 있죠. 여기도 상업지역이에요. 되게 높고 용적률도 많이 썼는데 위치상 나쁘진 않은데 여기도 용적률 많이 썼어요.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거의 뭐 638%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는 뭐 거주하기는 좋을 수 있으나 여기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00%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예, 좀 상가랑 뭐 주상복합 형식으로 조금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사도 상관없는 시기이긴 하지만은 지금 4개 중에서는 아이파크, 요게 이제 본인이 선택한 것 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마도 직장이 서면이기 때문에 서면에 가까운 신축 혹은 준신축 아파트를 그리고 예비 신축, 지금 이제 내년에 입주한, 올해나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선택을 했는데 저는 좀 그 신축에 너무 집중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지 가치나 땅의 가치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5억대 정도나 4억대나 5억대 정도로 집을 선정을 한다면요, 저라면은 조금 다르게 좀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의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입지가 어디냐면요, 거제동이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은, 시청에서 조금 더 가고 교대 쪽이 조금 더 가면요, 조금 멀어 보일 수는 있지만은 미남 요타리 사직동, 이 거제역, 여기 연산역 앞에 거제역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종합운동장 있는데 여기가 어떤 동네인 줄 아시죠? 사직동 있는데 이 주변은 학원가가 밀집하고 교육열이 되게 좋은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축이지만은 요런 아파트들 가격대가 뭐 20평대로 보면은 가격대가 비슷한 가격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직동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거제 홈타운 같은 아파트들. 이 아파트도 구축이지만요, 수요층이 되게 많은 아파트예요. 교육 수요. 그리고 조금 직장하고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요, 재건축 물건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건축도 지금 당장 추가 분담금을 내는 재건축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이런 뭐 한양 아파트, 연산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 온천천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이것도 30평대를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아파트도 같이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신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망미주공 아파트도 있거든요. 망미주공 아파트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인데 나쁘지 않은 아파트를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도 여기도 가격대가 맞고요. 이거는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지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요, 사실 거리가 멀더라도 이런 좌동 쪽에 있는 해운대까지 가는 것도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장산역 주변에요. 뭐 이런 벽산이라든지 뭐 상록이라든지 해운대 대우 1차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도 평수를 조금 적절하게 맞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신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분당을 팔아라는 거. 분당을 가격을 조금 싸게 해서라도 잘 팔리지 않겠지만은 팔아라는 거. 그리고 대구는 그대로 존치하라는 거. 그리고 대구는 남편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아내의 명의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아내의 명의로 우선 집을 부산을 사고, 그리고 이거를 한 다음에 혼인신고는 언제 할지 모르지만 둘 다 비과세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거. 그리고 부산을 간다고 하면은 지금 신혼이기 때문에 서면 아이파크나 힐스테이트 대연이나 시청역 비스타 동원이나 롯데캐슬 스카이를 선택을 했지만요, 조금 더 입지나 수요층이 두터운 데로 본다고 하면은 동네 사직동이나 거제동 쪽, 아니면은 재건축 호재가 있는 망미주공이나 한양도 바라보시고, 그리고 수요층이 좀 두터운 해운대 자동, 그리고 굳이 이제 신축으로 좀 바라본다고 하면은 양정 쪽에도 지금 물량이 좀 많이 적체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SK뷰도 가격대에 맞거든요. 얘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뭐 시간이 걸린다는 게 입주 기간이 2025년 3월이니까 얼추 비슷하겠네요. 여기도 2000세대인데 여기도 사실은 5억대 아파트 20평대가 있습니다. 물량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물량들이. 그러니까는 협상을 조금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하급지의 주상복합들을 좀 많이 보셨는데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축만 고집하지 말고 땅의 가치에 집중한다면요, 사직동이나 해운대 쪽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라를 매도하고 부산의 실거주를 아내의 명의로 하시는 거,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을 지금 신축에 보다는 땅의 가치에 집중해서 그 지역들을 선점해 가지고 가는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상담자님께서 굳이 직장으로 가까이 간다고 하면은 이 중에서는 서면 아이파크로 가는 게 조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좀 추천을 했던 지역 중에 하나를 굳이 간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거제동 사직동 쪽도 대체 수단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사연을 제가 매주 받잖아요. 부동산 쿨TV 제 이메일 COOOLTV 네이버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또 그것들을 고민해 가지고 9시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오프라인 상담은 하긴 하는데 우선 좀 이렇게 익명으로 제가 이런 오프라인은 하는 거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거는요. 그래서 그래도 개략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들과 방향을 잡고 싶으면요,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사연들 신청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읽어드리니까는 고민을 같이 해드리니까는 그거 참고하시고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